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기준 우리 군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18,543명이며 이는 전체 국민 대비 35%의 접종률로 전국 평균 접종률보다 약 10%나 높은 수치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함께 군과 민간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만들어낸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1일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안전 엑스포를 위한 집단 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이라는 국민 영혼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6월 21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하시죠, 그만 인간 씨가. 정청래 위원 특강 마치고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하는 이야기가 5시간 걸려온 고성의 특강은 가성비는 엄청 떨어지지만 오신 분들이 너무 진지하고 음식은 너무 맛있고 저녁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멋져서 고성 자주 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마주 앉은 사람 한 사람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랑가, 동원 씨인가, 윤정희 씨인가, 윤순 씨인가, 성환인가, 양수영 계장인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야기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것, 손흥민 선수가 왜 골을 많이 넣었는가, 왜 대선수가 됐는가, 성공했는가. 아마 그 이유는 같은 편의 선수들이 골을 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손흥민에게 패스한다고. 이유는 자기들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이랍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는 성격이 좋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동료들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품성이 손흥민을 대선수로 키운 원동력이다라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저 또한 나름 군정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소리는 많이 줄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운흥사 영산대제에 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 작년에 고성군이 전국대회나 전지훈련팀을 계속적으로 유치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고성군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스포츠 산업대상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아마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죠.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 38일간 이순신 장군의 성전지인 당황포에서 세계공룡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코로나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트레스 풀고 저희들이 준비한 축제를 보면서 힐링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고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개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임진란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신 어병들, 성병들, 강군들, 백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고성군은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고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꼭 이게 대권 선언문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요일에는 만화방초도 갔다 오고 그레이스 정원도 갔다 오고 영동의 둔치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의 방역상은 어떤가, 혼자 다니기 좀 그래서 쉬고 있는 만화님 꼬셔서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먼저 한번 그 사항들 보고를 먼저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가셨던 내용들 한번 쭉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상임위원장 오은겸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정원은 아시다시피 경남 도내 민간 정원 제6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상림면 동산마을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 규모는 한 16만 평에
만주 정도의 수국과 또 각종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개장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이 좀 넘었고 토요일에는 한 2,000명 정도 관광객이 내방을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곳입니다.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진입도로인데 지방도 1016호선에서 그레이스 정원으로 바로 좌회전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출입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과 또 교통정체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그레이스 정원 내에 한 2개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광 내방객에 비하자면은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그레이스 정원까지 그 지방도 그 갓길에 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라 역시 교통 사고와 정체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관광버스가 주중에 한 5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불편함이 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게 음식점이 그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의 어떤 양질의 어떻게 보면은 관광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볼 수 있겠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간이 화장실이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상림면에서도 거류면의 만화방초처럼 그 동산 주민들과 그리고 그레이스 정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정원이 우리 상림면에는 상리연꽃공원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고승군의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별로 이 부분은 협업을 통한 아주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화방초는 김영국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예. 마이크 예, 만화방초도 역시 민간 정원에 등록되어 있고 그쪽은 저희가 백방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예.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늘린 상태고 예. 그래서 그쪽에도 저도 어제 오후에 늦게 가봤는데 실제 그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예.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안 되더라도 그 교통하고 안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휴일이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그럼 김주하 과장님 자연 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우리가 군에 9개소인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그 지정 해제및 운영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해당 면에. 예. 그래서 지금 9개소 중에 지금 이용은 거의 안 하는 5개소는 해제하고 예. 집중 관리하려고 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 이제 집중 운영을 하겠는데 그 대상이 영현 영동 둔치와 그 개천 원동 쉼터 예. 그리고 상리 오리 둔벙 그리고 하이몽돌 밭입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현황은 5월 1일자로 지금 잠정 폐쇄 중입니다. 그 당시 진주 사천 그 코로나 감염 확산이 심해서 국민 안전 조치로 지금 잠정 폐쇄를 지금 했는데 이번 주 이제 맨사무소 간담회 시 그 재개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좀 생각입니다. 주 내용은 그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 사항과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주 영동 둔치는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둔치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좀 개장을 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또 그 개수당 그 기간제 관련 3명을 배치해서 한 명은 거리기 두기 관리하고 예. 한 명은 반려 체크 및 명부 작성, 나머지 한 명은 물놀이 안전 그 지도를 담당할 예정이고 또 작년에 그 논의됐던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 지역 특산물 및 지역 단체들의 먹거리 판매를 좀 해서 그 주민들에게 좀 수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 과장님들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 이제 특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도로에 많은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은데 수신호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열 체크하는 기계도 부족하고 열 체크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심콜 전화 확인하는 사람도 워낙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정리를 해보면 열 체크하는 기계도 없고 열 체크 온도 체크를 확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안심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입장료 그리고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여기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좀 마을 분들과 좀 의논해서 필요한 인원 인건비를 거기서 좀 지급을 하면서 마을 분들 의논하면서 인원도 좀 채용하고 행정은 뭘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또 주말에 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안전과 방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공무원들이 가서 또 주차 뭐 방역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자제하고 그 외에 이제 방역과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보완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읍면장들은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이며 방역 사항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좀 챙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교통에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 내용들을 읍면장에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 지점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읍면장의 존재 이유가 읍면에 없다라는 건데 이것은 방역이나 행정에 구멍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밑에 직원들 보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확인하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 보고 상시연락책에 만들어서 사항들이 어떻다 하면 어떻다는 것들을 읍면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것은 기본인데도 읍면장 처음 해보니까 잘 몰라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길 저도 군수 처음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꼭 연락을 해야 나가서 챙겨보고 그때서야 보고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누구 지시받아서 하는 시대는 지난 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잔소리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읍면별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더 투입되는 것은 지양하고 방역과 안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과 의논하고 동네 이장님과 의논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줘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는 김주하 과장님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월 1일부터 엑스포를 개장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배시해 두기는 이건 뭔가 안 맞는 느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이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만약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하게 될 경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막아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충분히 그분들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고생은 지역 주민들이 하고 이익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받아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 김주하 과장님 갈모봉 공사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좀 보고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공사 전에 그 이당 20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그 또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온 그 주민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 말씀 부분은 예. 저희가 대상 수렴해서 그렇게 나갈 것이고 또 이해관계 있는 그 펜션하는 또 그 과목 밑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의견도 예.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렴하고 또 아닌 것은 그대로 공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걸 겸해서 예. 그렇게 하기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 조치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갈모봉 공사와 관련해서 뭐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고성군은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고성군의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 거죠. 이건 국민들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찻집을 포함해서 군에서 책임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인력 채용 또한 지역분들 중심으로 채용하고, 숲속이라 외부는 그 습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재료 빼고는 전부 친환경으로 이렇게 시공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숲속이기 때문에 외부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재료 빼고는 내부는 전부 다 친환경으로 모든 공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대와 뒤떨어진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며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아예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고성군 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밴드에 한번 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예. 이런 원칙이라고 하면 뭐 특별히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 보는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 저런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고성군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 지역 주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이고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찻집 또한 직영을 하지 않고 그 지역분들에게 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외부 마감재는 어쩔 수 없는 뭐 환경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내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대와 흐름에 맞도록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원칙 속에서 진행하시면 특별히 저는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쪽 계신 세 분은 보고 안 하셔도 주민생활과부터 한번 좀 보고 계시죠. 예. 군수님 재무과에서 한 가지. 예,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주민생활 하고 난 뒤 하면 안 되나? 먼저 하이소.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기분 나쁘고. 혹시 기회가 안 좋으실까 싶어서. 그러면 주간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안내사항과 국민 홍보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입니다. 6월 말까지 고지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의 협조 사항입니다. 재정 신속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주에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상반기 신속 집행 업무 처리 기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출 가능한 날이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준공 가능한 공사나 용역,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24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준공 검사는 28일까지. 다음은 기성 대상 공사나 용역은 내일까지 정빙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농무비는 6월 25일까지 인건비가 먼저 좀 청구될 수 있도록 업체와 좀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3층 사무 공간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집무실 일부를 할애해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문서와 비품들은 집무실 안쪽으로 좀 옮기고 직원들이 결제 대기하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원수실과 함께 이번 주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주간 보고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간 보고는 제가 기회를 안 주시고 뺐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축장 수여식 이거 말고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예. 그런 겁니까? 예. 이제 3층 공간도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면 3층의 휴게 공간, 2층의 휴게 공간, 별관의 휴게 공간 이런 것도 아마 저희들이 좀 들어와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저는 행정과는 재무과 역할이 크고, 또한 이제 우리 여성분 과장님들이나 여성
직원들의 그 의견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견을 주지 않으니까 막 처음에 저는 군청에 처음 왔을 때 고성군청은 여성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좀 삭막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이 의견 개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의견 개진 또한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면서 다 좀 남성화되어 가고 있나 정상화되어 가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중에 서별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건물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또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아마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화장실을 조금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전에 우리 기억 안 납니까? 저기 밑에 저쪽 공간 그 지하에 우리 토목직들 설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설계한다고 저보고 격리해 주라라고 갔는데 곰팡이 피어 있고 습하고 도저히 거기서 한 달 두 달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 담당 과장들은 누구였는지 정말로 저는 심히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어떻게 밑에 직원들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끔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 예산 뭐 5억 절감했습니다. 이거 딱 하나 딱 보고하더라고. 건강 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게 한 뒤에 그 예산 절감 해본들 뭐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저기서 절대 토목 설계 하지 못하게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발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좀 상대방에 대해 아까 손흥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개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그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끔 방치해두고 무슨 가장 힘내 이러면서 뭐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적극 행령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우리 직원에 대한 배려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까지 이제 주민생활과로 넘어가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보고 받겠습니다. 예. 네, 주민생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를 6월 25일 11시에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코로나19와 고령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감안해서 읍면별 회장님과 임원 20여 분을 모시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지원금을 이번 주 금요일 25일 지급 대상 1,644가구에 50만 원씩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중에 소농인 바우처 수령하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20만 원씩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당초 계획 1,100가구의 197%인 2,170가구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예산은 당초 5억 5천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3억 4천만 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 홍보와 접수에 수고해 주신 읍면 직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소식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영암의 영대마을 외에 5개 마을에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추가하는 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113분이라 하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 이날 행사에는 25분이 참석하시는 거고 네. 준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네. 이게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이것이 이제 목표 대비 197% 3억 4천 예산을 더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 가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요즘 과장님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 과장님은 특별히 보고할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같지는 않네. 예,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체육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업무 보고입니다. 전국 카누 선수권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농어촌공사 협의는 완료했으며 이번 주 수요일 10시에 대가면 사무소에서 이사님들 모시고 군수님 인사 말씀과 간단한 설명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설명회 주재 후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공사를 한 번 더 방문하여 연중 전지훈련 및 연중 대회 개최에 대한 협약 체결에 대해서 논의를 이달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업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대학 배구대회 고성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코트 설치, 주말에 공식 연습 경기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구대회부터는 얀센 접종자는 14일이 경과된 분, 그리고 기타 예. 접종자는 예.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분에 한하여 감중 입장을 허용토록 하겠으며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관람성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사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육도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며 저희 중등부 선수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예. 대회 마치고 나면 순순히 격려 자리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 많이 하면 힘 안 듭니까? 괜찮아요. 가장은 그래도 막 가운데를 잘 따라옵니다. 하여튼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잘 좀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까? 카누 국가대표 예. 선발전과 대회가 이게 보면 읍면별로 이제 청년회가 잘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를 하면 읍면에 이제 수익 사업 이런 걸 준비하고 되는데 이게 청년회가 없는 데 같은 경우가 쉽지 않던데 다른 이제 읍면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읍민장님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 이제 영동 둔치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마 거기는 청년회가 75세까지 되어 있는 걸로 영연면은 그런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읍민장님들이 너무 또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면의 면민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읍민장님들이 자기 좋은 성격 좀 접어두고 적극적으로 면민들이 수익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면에서 좀 챙겨주는 것. 대가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가 활성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카누 대회를 하면 대가면 중심으로 수익 사업을 준비할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런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 사업을 고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읍민들이 없도록 읍민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읍민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원까지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 예,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6월 25일 11시에 대가면 평동마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 소요 예상 사업비는 32억 원이고 예. 사업량은 한 1281m 정도 됩니다. 그 고성천 합류 지점부터 해가지고 상류 쪽으로 1281m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연말까지는 실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 내년 초부터 보상 추진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안전관리과장님도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계속 그 이제 과장님으로 계셨던 겁니까? 예, 예. 그러면 개인적인 생활들은 좀 가능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고요. 예. 지금 이제 영상회의가 일주일에 뭐 7일 다 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에 4일 정도 그리 하고 좀 많이 그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영상회의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예. 어디 뭐 가고 이런 게 다 제한돼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고 다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죠. 뭐 도나 중앙이나 내용을 뭐 전달만 해주면 될 것을 그 고급 인력들을 안치두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직사회는 대놓고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 같은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외람되지만 이제 이번 인사 때 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뭐 군수님 그 배치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 그죠? 보내달라는 이야기 같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 과장님. 예, 건설과 소관 주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주요 해난 사업이고 건설과의 주요 해난 사업인 2002년 농촌 해박 공고 사업이 저번 주에 농림부로부터 최종 선정된 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417억을 투입해서
농촌 정조 여건 개선, 농촌 경제 활력 제고, 즉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박이 선정되기까지 도와주신 군수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또 우리 산업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창 백남숙 서운해하겠다.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좀 저한테 맡긴 겁니까? 격려해 주십사. 이제 417억 농촌 협약 쉽지 않은 건데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장은창 백남숙 처음부터 고생하셨는데 제가 두 분은 격려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장은창 백남숙이 우리 직원분들은 인사철에 승진 안 시켜주면 아무것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참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없는 국도 하나 더 만들어가 나름대로는 승진 기회나 폭도 많이 확대시켜 준 것 같긴 한데 어느 누구도 고맙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본인이 승진 안 하면 전부 다 서운하다 그래버리고 정말 꼭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인이 되는 느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은창 백남숙 두 분 정말 고생하셨고 농촌 협약 이게 이제 마을 중심지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그리고 지역지구를 개선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 더 이제 또 해야죠. 그죠? 우리 그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 원래는 농촌 해박과 연계해서 이제 발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농림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아마 최종적으로 그 부분도 선정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집중적으로 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는 농촌 공간 정비, 농촌 협약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되어야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그 악취나는 축사들 이전하고 철거하고 이전 철거된 그 공간은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 또 한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된 축사는 저희들이 집적화해서 더 많은 두수를 이렇게 키우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해 주는 것,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고 국가가 예산을 담보해 주는 것, 이런 사업을 고승을 하는 건데 이 농촌공간 정비 사업까지 되어야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고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택지 개발지 진입로 도로 지정 공고를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인 명의로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마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5가구 이상 신규 주택 진입 도로로 활용되는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해서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추가 수요 조사 계획입니다. 올해 하이면 엄초마을에 쌈지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하이면 가서 엄초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마을에 주차장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도로가 썩은데 거기다가 차를 대다 보니까 차 규정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주민들 간에 아마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수훈 사업을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항 주차장 조성한 걸 주변에 펜스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항 사업을 했으니까 저희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올해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는데 집행산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읍면에 추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적은 돈으로 또 주차장 한 군데 더 조성할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은 올해 한 군데 더 조성을 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내년에 신속 집행을 대비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촌마을 이장님이 hen스 설치는 웬만하면 좀 해주이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엄촌마을 이장님이 요구하신 거 보면 우리가 그러면 hen스 설치까지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물레주차장 조성까지 돼 있었는데 예. 하고 나니까 이제 해관하고 조금 경계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어.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이런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헨스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안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 두는 것이 맞겠다 예, 이런 필요하면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포함해서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뭐 추가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주관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이제 생산 현황 조사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그 건축 중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 좀 활용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농가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한 70여 장목반에 있는 농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1차적으로 이 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저희 농업용 꿀삭기 자체 교육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예. 7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날 해서 농업용 꿀삭기 자체 교육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1톤 미만의 농업용 꿀삭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와 아울러서 교육을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내일 상림면 측정과 24일 목요일 날 영해면 봉발 2구 예. 이렇게 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이건 또 방송에도 나왔던데 그런 거죠 이거. 예, 요거는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랑 같이 예. 합동으로 지역에 우리 그 원산지를 표시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지도 차원에서 하고 뭐 단속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또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뭐 지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자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수준이나 이런 게 꽤 높다고 칭찬이 좀 있던데 특별히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농용 이제 굴삭기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직접 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은 또 굴삭기뿐만이 아니고 또 예. 뭐 기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 되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뭐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예. 예. 예, 식품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제빵기능사 취득반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제빵기능사 취득반 12주 과정 주말반을 7월 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필기시험에 합격한다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중인 분들이 있으시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는 없지만 현안 사항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착공한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이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식품산업과에서는 기존 여성농업인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 우리 과는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식은 7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복지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느낌. 여성 친화도시 이야기도 하셔서 제빵기능사 이거는 정말로 인기가 좋은 거지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업인들만 하려고 했는데 예. 일반 국민들이 문의가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재명 지사님 모시고 엑스포 명예대회장 위축식은 경기도 이천의 화재 사고로 연기되어 아쉽지만 그것보다는 동료 소방관을 챙기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먼저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특광이 아마 4시에 있습니다. 이 또한 좀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10월 달에 열리는 행사가 고성에 보면은 소가야 문화제 그리고 오강대 고성농협 공연이 있고 어린이 책 축제도 있고 가리비 축제도 있고 농업인 축제도 있고 공룡 엑스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복 프로그램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고성읍을 포함해서 고성군 전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 맞겠다.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각 행사마다 초청 대상자들을 좀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엑스포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기획단을 운영해서 이 축제를 같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성군 전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엑스포 사무국장 중심으로 단장으로 해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주에는 대형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를 한번 그 강사로 이렇게 불러갔는데 그 학교 옆에 마을숲 조성을 위해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숲 조성, 대형 초등 바로 옆 마을숲.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논의 과정부터 일치하는 과정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대표,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그리고 대가면이니까 면사무소, 그리고 군청의 담당 부서,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까지 팀을 꾸려서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기관별로 협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저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타 학교 학생 대표나 학부모, 선생님들도 참관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기관별로는 어떻게 협업을 하고 그죠? 그리고 각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논의해서 이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초등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공부거리가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중심은 7월 달에 이제 발령받는 대가면장님이 한번 팀장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 각 부서별로는 그 대가면장님 중심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협업하면서 이 문제를 푼다라면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에게도 큰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이렇게 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태풍 피해의 신속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좀 더 중요한데 혹시 이제 작년 태풍의 고성의 태풍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면 정전 피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태풍 피해 중에 정전 피해가 많았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회의 좀 하지 마시고 정전의 전문가는 한전에 안 있습니까? 한전의 지사장님과 한전에 계신 분들에게 원인 규명 대책 좀 강구해서 회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게 이거였습니다. 태풍 피해 첫 번째 원인, 날카로운 판넬들이 태풍에 날아다니면서 전선을 때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들 기억나십니까? 읍면장님들 중심으로 읍면의 사회단체 언론에서 판넬이나 철사나 날카로운 것은 사전에 2차 태풍이 오기 전에 다 수거해서 정리했던 것.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기계 사다리 차가 있어가지고 전봇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나무들도 다 벨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전과 의논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한전은 그 전봇대 위쪽에 있는 나무를 벨 수 있지만은 산에 있는 나무면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건 행정이 잘해줄 수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무를 베고 난 뒤 떨어졌던 나무 장가지들을 처리를 할 인력이 없는데 그건 우리 행정이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전방 후방에 교통 수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자기들은 부족한데 우리 행정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녹지공원과와 한전이 고승군 전역으로 태풍이 일어났을 때 나뭇가지가 전봇대나 전선을 때릴 수 있는 곳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의 사다리차를 통해 가지고 위에 있는 나무는 싹 다 베어내고
교통 수신호는 행정해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해주고 밑에 정리도 해주고 산주의 동의도 받아주는 걸 하면서 협업을 했는데 더 우스운 것은 이게 전국이 최초였답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을 해오면서 한정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낸 게 작년에 고성군 유일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도나 중앙에 모범 사례로 전파를 했던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정전과 관련된 태풍 피해는 고성은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풍 때 그 동해면에 리스노 자초됐지 않습니까? 중국 선주 선박. 그래서 문제는 자초가 됐는데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비 5천만 원을 책임질 주체가 없었던 겁니다. 해경은 해경대로 책임 못 진다라고 하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도는 도대로 애매모호한 스탠스였습니다. 고성군이 책임졌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견인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지시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배 혹시나 중국 선주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견적 빨리 뽑아라 했습니다. 압류를 해야 되니까 손해보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견적 뽑고 충분히 우리가 책임졌던 금액만큼 놓는다는 전제하에 견인했고 제2, 제3의 피해를 다 막아냈고 그런데 그 뒤 플러스 알파들이 존재했습니다. 해경은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고마움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경남도 또한 그 고마움 때문에 고성군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초기 투자했던 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로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저라 생각하시고 책임 있게 그 문제를 도나 해경이나 어느 단위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고 나중에 사회자한테 보고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장자가 붙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위에 있는 분들에게 동의나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도나 해경이나 다른 기관에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고성군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제가 책임져도 되는 것이니까 이후에 태풍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다른 기관과 협업을 좀 잘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이제 71주년입니다. 6.25. 그죠? 그때 국군의 피해자가 13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3만 8천. 민간인의 피해는 1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산업시설은 80% 이상이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린 상황. 그 속에서 일구어낸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통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부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